네, 이데일리 김상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보고 오늘 나스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구나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시장에는 아직까지 AI 거품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네, 한마디로 엔비디아 효과를 이기지 못한 AI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시장을 뒤흔든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날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나스닥이 장중 2% 넘게 뛰었고 S&P 500도 약 1.9%까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그 랠리는 불과 몇 시간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VIX 지수인데요. 2시간 만에 20에서 28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위험 자산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날 나스닥의 일중 변동폭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가장 컸습니다. 시장의 반전은 결국 AI 관련 자산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근본 우려가 재부각된 데서 시작했습니다. S&P 500의 PER이 22배, 10년 평균 18배보다 훨씬 높았고 미국 기술주의 최근 급등세가 과거 닷컴 버블, 과열 국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5년 뒤에도 지금 투자자금이 수익을 낼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일단 일부 수익을 실현하자는 흐름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장 초반 5% 이상 급등했지만 이내 3.2% 하락했죠. 특히 매출 채권 급증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AI 칩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 왜 현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느냐며 시장이 매출 채권 증가를 불안 신호로 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엔비디아 실적은 단기 안심 랠리를 만들었지만 AI 투자 과열 우려라는 더 큰 구조적 공포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단기여도 너무 단기였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장이 좀 경계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사실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AI 거품론이 뭐 완전히 물리쳐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판다고 해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자본 투자에 대한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닌데 이런 물음표가 띄워지던데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좀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품 경고가 커지는 데는 몇 가지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 속도와 규모가 역사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고급 AI 칩과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최종 비용은 조 단위를 넘어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폭발적 수요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사람이서 기계로 이동할 것이라는 구조적 대전환에 대비한다는 명분인데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엄청난 자본이 단기간 투입된 사례는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구조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채, 그리고 월가에서도 고개를 갸웃게 하는 비전통적 파이낸싱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순환 구조적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를 재정적으로 텃받쳐 놓고서는 이 고객사 다시 엔비디아를 칩을 사는 구조인데요. 과연 수익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인프라 확충의 병목 현상입니다. 전력, 전력망, 냉각 등 물리적 제약이 부각되면서 많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착공 단계에서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기도 전에 임대가 거의 완판되는 상황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는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공급 병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투자 횟수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AI 기술의 중장기적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수익 불확실성과 위험한 투자 구조 등이 겹치면서 AI 거품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 금리에 대한 그런 전망들도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죠. 밤사이에는 드디어 이제 셧다운이 들어가기 직전의 고용 상태를 보여주는 고용보고서 9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실업률과 또 신규 일자리 창출이 좀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9월 고용 지표는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혼재된 신호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헤드라인 숫자 자체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9월 비농업 일자리가 11만 9천 개 늘면서 시장 예상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언뜻 보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를 뜯어보면 상당히 꽤 다릅니다.
먼저 7월과 8월 고용이 총 3만 3천 개 하향 조정됐고 특히 8월은 최종적으로 4천 명 감소,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두 번째 월강 순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4.3에서 4.4%로 올라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을 볼 때 실업률을 가장 신뢰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비둘기파의 금리 인하 우려를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이번 지표는 강한 고용 증가와 높아진 실업률이라는 상반대 신호를 던지면서 FOMC 내부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최근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노동시장 둔화를 근거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비둘기파와 물가 제적 가속을 우려하면서 더 이상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매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분석처럼 이번 지표에서는 어느 쪽 결론도 확정할 만한 스모킹건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또 이런 이유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고용지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어떤 방향도 확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흐름은 둔화하고 있지만 실업률 상승의 해석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연준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결정은 사실상 완전한 오픈 케이스로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밤사이에 저는 이제 이 FOMC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 닉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 연준 내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렇게 혼재된 데이터들이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밤사이 뉴욕 증시 분석해봤고요. 3대 지수 과연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종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